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박근혜 정부가 향후 집권 2기를 꾸려갈 수 있는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무박 4일간의 44시간, 3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이번 협상 또 타결 내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타결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하고 또 북한이 전부 다 윈윈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일단은 목침 지뢰 사건, 네. 목함 지뢰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근데 사과가 뭐 100% 만족스러운 표현은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북측이라는 표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와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그 표현도 있고, 또 우리 병사가 다쳤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문장은 완전합니다. 물론 약간의 북한이 그걸 갖다가 제3자인 것처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큰 틀에 봤을 때 뭐 북한이 사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한 7, 80%는 되고, 예. 나머지 북한이 오리발 내밀 수 있는 확률도 한 20, 30%는 되지만 어쨌든 사과를 우리가 받아낸 것. 그다음에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했을 경우에 다시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고 또 성과고, 그다음에 이산상봉이 참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수건 사업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9월 초에 다시 회담이 재개돼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얻은 것이고, 이 이산상봉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 대신에 남북 민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걸 하나 얻었습니다. 이 6항인데, 네. 그러니까 5항에 대한 대가로 6항을 얻어갔고, 그다음에 1항이 남북 간의 당국 회담을 재개한다. 네. 이게 들어간 것은 이번에 만약에 금강산 문제든가 오히려 해제 문제가 들어갔으면 이 회담이 교착할 뻔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추후 숙제로 남겨두고 일본은 그냥 마무리했다. 완충 장치로. 네. 그렇게 해서 네. 오늘 쌍방간이 얻은 것이 있고 또 양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윈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얻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충분히 얻은 것 아니냐 그런 총평이신데, 황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외견상으로는 북측에 최초의 직접적인 유감 표명을 받아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안 짚어진 부분, 또 우리가 스스로 좀 돌이켜 봐야 될 부분도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북한이 유감이나 이런 부분을 표명하면서 예. 이번에 전쟁 직전의 위기가 잘 관리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북한의 김정은 또한 자기 나라에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 사과가 아니다. 예. 그냥 한국의 불행한 일에 대해서 동포로서 그냥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재발 방지한 것, 약속한 것도 없다라고 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나 앞으로 남북 각종 고위층 회담에서 이 국어학자가 네.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좌우간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봐서는 임기 절반을 넘기는 입장에서 예. 이 국정 운용의 수단이 이 사회 개혁이나 또 부패 척결 이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대북과 관련되는 변수를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프리미엄이 좀 생긴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단기에 예. 일거에 그냥 북한과의 고위층 협상 틀이 마련되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예. 사과나 재발 방지가 미흡했다라는 이 보수층의 불만들이 이번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 부분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지켜봐야 정부에서 된다. 좀 달래야 될 필요도 네.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군의 이 탐지 능력, 지금 6회공에서 계속 당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과연 열상 감시 장비가 작동을 했는데도 이렇게 됐느냐, 이제 그걸 갖다가 좀 짚고 네. 넘어가야 될 때지, 무조건 박수만 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미국의 전력이 없었다면 연 40조를 쓰는 한국의 국방력이 이번에 국민들이 이 정도로 그래도 안심을 한 채로 협상 결과를 지켜볼 수 있었을까? 결국은 미국의 주요한 이 국방 방위 자산들이 한국에 소개되어서
한국에 까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즉 북은 뭐 잠수함, 오래된 잠수함 또 나아가서 뭐 공기 부양정, 특수적 네. 이런 걸 가지고 남측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데 반해서 남측은 북측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이 군사적 자원이 있었느냐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요. 절대적인 숫자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아직도 뭐 이 다연장포 같은 경우에는 뭐 500대 4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북이 만약에 이번에 합의를 또 뒤집을 수 있다. 즉 북측이 원하는 입장에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네, 독지 도발을 네, 할 수도 있고 네. 그 시간과 장소를 자기들이 고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협상에 너무 안주해서도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관리할 방안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9월 3일 날 중국에 그 열병식까지 네, 전성절에 네, 그 네. 간다고 발표가 네. 중국 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미국 측에 진 이러한 신세들을 빚을 어떻게 예, 갚을 10월 것이냐. 16일까지 어떻게 갚을 것이냐. 미국의 대선에 한번 보십시오. 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왜 갔느냐, 하고 있지 뭐 이러고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네.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총평에서는 점수를 주면서도 좀 차분하게 좀 되짚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를 얻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시킨 것 외에는 크게 얻은 게 없단 말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지금 이례적인 그동안의 협상 행태를 봤을 때는 매우 이례적인데 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북한이 지금 당장 이 회담 눈에 탁상에서 보이는. 얻은 게 없지만은 네. 앞으로 얻을 게 굉장히 많죠.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민간 교류라는 것은 우리 사회단체, 예. 종교단체가 북한에 가서 되게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뭐 강원도가 북한 강원도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뭐 씨감자를 준다든가 아니면 옥수수 뭐 이렇게 영농 단지를 이렇게 또 개발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뭐 보건 법칙 사업을 주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 교류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에 대한 그 굉장한 그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육항 자체가 북한에 대한 굉장한 그 이득이 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오이사 자체가 현재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도 네네네.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첫 번째 일항이 남북한의 당국 간 회담이라고 회담을 개최한다고 해서 거기서 오이사처치부터 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게 다 걸려있거든요. 예. 그래서 1항이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6항만 가지고도 북한은 경제적 실력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오이사 조치 해제의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전 단계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우회하든가 약간 그 뭐랄까 그 희석시킬 수 있는 네네.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다. 장치를 가지고 갔죠. 아. 그러니까 얻은 게 뭐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없습니다. 볼 수는 없다. 네. 예, 저는 그 북한 측이 얻은 게 많죠. 도발을 해도 협상을 끌어내는 방법이 되구나 하는 부분을 이번에 확실히 북한 측이 얻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남측을 넣으라 했는데 예. 그 뭐 우리 지금 최근에 보면 북측은 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어떤 협상, 자기들의 어떤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협상에 이 불러내기가 좀 쉽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확실하게 협상장에 나오구나라는 나오는구나. 이런 어떤 선례를 북쪽에 안 느끼게 하도록 좀 우리가 단단히 이후 대책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8.15를 전후해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관점에서 북측에 이 뭔가를 제안할 거다. 뭐 DMZ 평화공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경원선 연결이라든가. 근데 우리가 거기 가봤자 우리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이사 조치 해제하는 것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이런 부분이고 또 남측의 이 뭐 진보 좌파 제야 뭐 이런 사람들이 북측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남측의 민간에서 물적 지원도 해주고 하는 거다. 그런데 남측 정부가 그걸 지금 막아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 이 협상 문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 충분히 오이사 조치라든지 개성공단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됐지만 합의문에는 조금 더 문제다. 논의해서 네. 정하자 하고 결론을 내지 않은 채 그런 문제까지 포괄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 당국 회담이나 이산가족 그 상봉 그 배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북한은 어쨌든 처음에는 도발으로 시작해서 적당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남측을 최고위층을 협상장으로 불러냈기 불러내고. 때문에 그리고 미국까지도 긴장을 시키고 중국에도 열병식에 우리는 안 가지만은 우리는 당신들 열병식에 대해서 우리도 한 방이 부릴 있다. 수 있다. 뭐 네, 이런 그리고 거군요.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관계도 한번 요즘 좀 냉각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테스트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북측은 그렇다고 또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어떤 추가적인 협상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도발을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은 많은 걸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또 새로운 시각으로 또 분석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총평으로는 북한, 남한 모두 이제 여러 가지를 서로 윈윈했다라는 시각, 특히 우리 정부가 좀 더 얻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협상 타결로 박근혜 정부가 후반기를 열어가는 아주 어떤 주도권을 쥔 것 아니냐. 황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새벽 2시에 발표가 나오게 된 부분도 그런 부분이 고려된 어떤 과정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뭐 박근혜 정부에서 이 4대 개혁 문제와 부패 척결 이외의 임기 후반기를 끌고 갈 동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얻게 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전국 주도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카드를 만들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회담이 잘 되어 가면 뭐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통일대박이라고 작년 1월 달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뭐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뭔가 진전이 눈에 없었는데 보이는 건 뭐 딱히.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기 반을 넘기는 시점에서 오늘 새벽에 그런 발표가 나오게 된 부분은 굉장히 그 유용한 전국을 운영하고 지지율을 관리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게 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이번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 그것을 좀 재평가, 사실은 좀 대화 투트랙 기조에서 좀 너무 원칙론 쪽에 좀 기울었던 것 아닌 비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 원칙론을 견제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라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견제할 수 있었고 또 군도 그런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강경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약간 흔들려 가지고 원칙론에서 이렇게 만약에 좀 벗어나서 했다 그러면 요번 같이 이렇게 북한이 도발 주체를 명백히 해가지고 사과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원칙론을 견제함으로써 북한이 사과를 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것이 어저께 오전에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사과를 분명히 하자면 합의는 없다. 만약에 사과를 하게 되면은 합의도 가능하고 앞으로 북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김관진 실장한테는 힘을 실어준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현재 전 회담을 모니터하고 있고 네. 총지휘하고 있는 김정은이한테는 압박이 됐다. 상당한 압박이 됐고 내가 물러서서 양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합의는 이룰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 이것이 바로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협상 타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협상 결과 이후에 여론조사는 아직 잘 안 나오고 있지만 네. 이 북의 위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측의 대처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도 화면상으로 보면은 여러 조사에서 40%를 추이가 좀 상승 추이 예, 소폭이지만 40%를 네. 넘기고 있죠. 그리고 아마 협상 결과가 더욱더 반영된다면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40% 중후반대까지도요. 그럼 이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북측과의 추가적인 협상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또 당국자 회담에서 중요한 여제들이 많이 다뤄진다면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국내에서의 이 각종 개혁 과제라든지 부패 척결이라든지 또 경제 회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성과들이 단기간에 나오기가 어려우며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측과의 이런 어떤 부분들은 예.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남측의 책임이 전부 전가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북측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남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이번에 도발을 한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지지율을 좀 더 관리해 갈 수 있는 즉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호재를 받았다.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점점 줄어들고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호재를 가지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좀 야당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환영한다,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번에 대북 문제만큼은 야당이 조금 어떤 주도권을 있었는데 우리가 뭔가 좀 더 갖고 있었는데 이게 좀 잃는 것 아니냐, 주도권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 또 내년 총선에 좀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웠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그게 만약에 한반도에 신뢰가 조성되면은 동북아 체제를 평화협력 지대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 더 나가서 이 유라시안 이니셔티브라 해가지고 철도도 연결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네. 그다음에 뭐 가스관도 연결하고 하는 그런 그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 바로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신뢰가 조성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는데, 요번에 만약에 요번 합의에 의해 가지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남북 간의 신뢰가 조성된다면은 예. 바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내세웠던 3대 목표가, 외교안보 부분의 3대 목표가 전부 다 이루어질지는 기반이 마련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는 상당히 좋은 호기가 됐고, 이 만약에 이게 잘 진행된다면은 야당으로서는 뭐랄까 남북 교렵력을 바라는 지지층들, 예, 예. 그 사람들과 표를 많이 잃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야당은 상당히 충격이 클 거로 생각이 됩니다. 황 소장님, 사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경제 통일론도 이야기하고 뭐 5.24 조치 해제 등등 여러 가지 좀 북한 이슈를 좀 선점하려고 했는데 이번 일로 어떻게 될까요? 예,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북의 도발 국면과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가게 되면서 국민들 다수는 북을 관리하는 방법에서는 무조건 북에게 이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또 내지는 뭐 이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북에게 하나씩 교훈을 가르쳐 가면서 이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으면 신뢰가 생기면 협력해 간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네. 북이 도발하고 또 우리가 협상하고 양보하고 하는 이런 이 악순환들을 없애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권 지지자나 중도층 지지자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통령이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하는 부분, 또 북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협상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야권 중도 지지 성향을 가진 국민들 다수가 이건 잘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권이 지금 북측의 이슈를 가지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을 맞았는데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호기를 잡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우리 꽉 막힌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